혼줄 아니고요. 돈줄 내러 왔습니다. 오늘의 돈줄 리포트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삼성증권에서 NDR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좋은 실적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연말까지 쉽지 않지만 그 이후에 어떤 방향들이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첫 번째 기업은 포스코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22% 하락하면서 22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0월 3일부터 7일간이죠. 5일간 이 미국 주요 기관 투자자들과 NDR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그 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특히 포항공장 침수로 인한 단기 실적 둔화 우려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자본 배분의 전략,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고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노력에 조금 더 주목했다는 점입니다. 리포트를 자세히 들어가 보면 철강 산업의 사이클은 이미 공급 과잉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의 현재 주가는 저평가된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포항공장 침수 사고가 분명 단기적인 실적 둔화를 자아낼 수는 있지만 결국 시간이 해결해줄 이슈임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주가 하락에 대해 중장기 관점에서 충분하게 매수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액은 매수고요. 목표 주가 35만 원 보도록 하죠. 두 번째 회사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에코프로비엠입니다. 현재 0.82% 상승하면서 97,800원에 거래 중이네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매수 의견과 또 목표 주가 14만 원을 유지합니다. 지난 두 달간의 주가 하락은 핵심 고객사죠. SK온의 자금 조달 이슈와 IRA 법안, 그리고 한국 양극재 업체의 미국 기술 수출 불승인 관련해서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양극재 출하량은 앞으로 고객사들의 증설과 또 전기차 판매량 증가와 맞물리면서 내년에도 크게 늘면서 다시 말해 올해 대비해서 41% 더 증가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26년까지 양극재 55만 톤 생산 능력 확보 계획에 맞춰서 투자를 계속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면 지금 충분하게 매수해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핵심 양극재 업체로서의 위상은 굳건한 에코프로비엠이죠. 매수 의견 함께 투자 의견 매수고요. 목표 주가 14만 원 제시합니다. 마지막 기업도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아이센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4,550원에 거래 중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사용하는 혈당 측정기를 개발 제조하는 아이센스입니다. 시장 예상치에 못 미치는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러나 비용 대부분이 향후 성장의 발판이 되는 연구개발 사업과 또 공장 증설 등에 쓰였다는 점에서 단순히 실적 저하로만 볼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임상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하면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게 높다는 평가인데요. 아이센스가 힘을 쏟고 있는 연속 혈당 측정기는 센서를 피부 아래 피하 지방에 위치시켜서 연속해서 혈당값을 측정하는 제품인데요. 손가락 끝에서 피를 내 혈당을 측정하는 BGM과 다릅니다. 전체 혈당 측정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10%에서 지난해에는 무려 50%, 5배가량 올랐고요. 앞으로도 업계에서는 CGM 시장이 2026년까지는 연평균 약 27%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아이센스의 내년 영업이익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CGM의 본격적인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인데요.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다만 목표 주가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돈줄 리포트 알아보셨고요. 나머지 두 개는 소장님께서 돈줄 내주세요. 네, 돈줄이 나게 될지 혼줄 나게 될지 오늘도 두 가지 레포트를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창수 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도 그런 날일 겁니다. 저희가 100개의 종목을 말해도 이 종목보다는 지수밖에 눈에 안 들어오는 그런 장일 것 같은데 오늘 좀 심각하게 코스닥이 밀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지금 이제 이게 지수도 지수지만 일부 종목들이 더 심각할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잠깐 좀 말씀드리면 오늘 지금 SK 하이닉스가 별로 그렇게 안 밀리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생각보다는 미국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우리가 쉬는 동안에 이틀 동안 10% 가까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생각보다 안 밀려요. 더군다나 지금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LG엔솔은 플러스입니다.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가 좀 덜 밀리고요. 시가총액 2위인 LG엔솔이 플러스를 켰어요. 여기에 이제 지금 외국인들의 사랑이 이어지고 있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버티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밀리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밀릴까요? 개별 종목들이 대거 지금 거의 폭락세에 가까운 상태에 시현한다는 겁니다. 적게는 4에서 5%고요. 많게는 7에서 8%씩 밀립니다. 10%씩 넘어가는 개별 종목이 아니라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7, 8%씩 다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특히 정 아나운서 말씀하신 코스닥 쪽이 심각합니다. 게임 엔터주들이라든지 제약바이오 쪽들이라든지 그동안 우리가 조금 나름대로 기대감을 가졌었던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많은 하락세를 시현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불안감이죠. 신용잔고가 16조 4천억까지 줄었습니다. 이게 19조서부터 줄어온 건데요. 지금 이렇게 된다면 신용을 계속 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종목군들의 신용들이 많기 때문에 지수랑 상관없이 개별 종목 리스크가 커져가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시장을 이겨내지 못하고 많은 종목들이 우수수 밀리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거의 시총 안에서는 유일하다시피 SK하이닉스와 LG엔솔, LG화학 정도만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그 외 종목들의 현 상황은 어떤지, 이게 정말 단순 시장 탓인지 이 회사의 잘못인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LIG 넥스원이에요. 제가 앞서 예고 때 태조이방원 그러더니 원전주들이 추락하고 있어요라는 말씀 드렸는데 방산주들도 원전까지의 추락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점 대비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리포트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했을까?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 실적 전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실적 전망 긍정치입니다. 제가 잠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면 방사는 기대감만 있었고 원전은 기대감만 있었고 방사는 실적이 뒷받침된다. 이 차이점, 태조이방원 중에서도 차이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LIG 넥스원 같은 경우 3분기 실적은 매출은 한 5천억 정도, 영업이익은 대략 한 450억 정도로 YOY 기준으로 다 두 자릿수 이상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컨센서스를 부합하는 수준인데 지금 일단은 이제 올 상반기부터 수출 물량이 증가했다라든지 믹스 개선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8%대까지 개선됐다라는 거예요. 저희 이제 리포트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제가 방산주의 영업이익률이 낮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들을 기억하실 텐데요. 8%대까지 올라왔어요. 이거는 굉장히 굵직굵직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 또 한 가지 악재가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무전기 사업에 대해서 저마진 구조였다라는 거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해외 사업권에 대한 매출 인식이라든지 환율 효과 이런 것들을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3분기는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LIG 넥스원 이런 방산주들의 경우에는 기대도 있었지만 실적 수주라는 게 같이 더해졌다라고 했거든요. 수주 모멘텀 기대가 제가 그래서 여쭤봤어요. 많은 분들에게. 방산주 이제 재료 소멸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단 한 명도 재료 소멸이라고 말하지 않고 수주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던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 같은 방산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방산에서 다 같지는 않다라는 맞아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업체들은 이제 비행기를 수출함으로써 방산 역할을 하고 어떤 업체는 탱크를 수출하면서 방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회사마다 조금 주력을 하는 게 다르죠. LIG 넥스원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라고 본다라면 LIG 넥스원이 우리가 이제 미사일 쪽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주 잔고가 지금 현재 19년서부터 21년까지 연평균 수주 잔고가 2.4조 원 정도 남아 있다는 건 뒤에 가서 또 확인을 해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더군다나 올해부터 천궁2 이 미사일이 아랍에미레이트에 이제 수출이 되는데 이런 쪽들에 대한 트리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보면 기존의 어떤 보병 위주의 탱크 전략보다는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원거리에서 적을 섬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전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하다 보니까 사우디 같은 경우 해외 수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형적으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막지대에서 우리가 눈에 일단 적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레이더라든지 유도무기, 통신체계 이게 이제 먼 거리 미사일을 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인데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증권가에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방산 업체들이 만드는 무기도 수준이 굉장히 네. 다양하잖아요. 네. 근데 그중에서 핵과 관련된 하이 퀄리티는 우리가 만들거나 팔 수가 없어요. 근데 네. 그 밑단에 있는 전차라던가 장갑차, 미사일 이런 거는 K방산이란 말이 괜히 붙은 게 아닐 정도로 가성비 갑이라는 그렇죠. 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 모멘텀을 가져가는 기업들이 LIG 넥스원처럼 있는데요. 이 리포트를 봤을 때 최근 또 고점 대비 내려왔으니까 네. 이미 주도주가 끝난 거 아니야라는 그 불안감에 리포트를 곰곰이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네. 투자 아이디어 뭐로 가져갈까요? 일단 3페이지 준비된 표를 한번 좀 보여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죠. 이게 지금 워낙 지금은 수급장이기 때문에 한다 하더라도 수급 이후에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에 보면 자, 제일 윗단에 뭐가 나왔냐면 수주잔고가 나왔어요. 역시 우리가 방산주에 가장 궁금한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떤 이익을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래, 얼마만큼 니네가 이미 수출할 걸 쌓아놨어라는 부분에 명쾌하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수주잔고 제 얼굴서부터 제일 멀리 쪽에 있는 것들을 한번 보시게 된다라면 올해 11조 수주잔고가 있고 이게 내년에도 한 10조대를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수주잔고가 다소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잔고는 매출로 인식되는 순간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 밑에 보면 신규 수주로 보면 올해 4조, 거의 한 5조 가까이 신규 수주가 있었고 내년에 한 2조 6천억, 내후년에도 3조 가까운 신규 수주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우리가 기대감을 나타낼 수 있죠. 자, 그 밑에 있는 매출액을 본다라면 여전히 내수 쪽이 강합니다. 3분의 2는 매출의 3분의 2는 여전히 내수 쪽이지만 지금 전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내수가 늘어나는 것보다 수출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죠. 아직까지 수출은 대략 한 3천억 정도지만 내후년에는 거의 1조에 육박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무기 체계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내수에서 그렇게 늘어날 부분들은 그러니까 교체 수주만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죠. 하지만 수출의 성장성이 전체 매출의 3분의 1까지 턱 밑에 다다를 것으로 보여진다라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이다. 제일 밑에 보면 영업이익률이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끝에서 세 번째 영업이익률 좀 표를 내주면 영업이익률을 보면 자 제가 이제 이런 방산기업들 영업이익률을 보라고 말씀드렸죠. 19년에 1.2%밖에 안 됐어요. 팔아도 1% 남짓 남았다가 이게 2020년에 4%였다가 올해 9.8%까지 늘어나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매출이 늘어난 것보다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늘어난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오늘 리포트의 백미는 4페이지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많은 방산주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도 좀 혼동이 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나라와 전 세계 방산주들에 대한 밸류 비교를 해놨어요. 물론 이게 팩트 체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상황들은 되는 것 같아요. PER이라든지 PBR, ROE, EPS 성장률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태조이방원에서 방산주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이 리포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꼼꼼히 어떤 항공우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 로템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해외 유수업체들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황을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산업체들을 한데 모아서 비교할 수 있는 표도 있습니다. 이번 리포트 좀 챙겨볼 게 많아 보였는데요. 믿어도 괜찮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주가를 저희가 논하는 게 아니고 내용들을 팩트 체크를 하는 부분들인데 나름대로 애널리스트 분께서 시간을 좀 들여서 꼼꼼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믿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께서도 LIG 넥스원에 좀 고점에 샀다가 빠져서 걱정하던 중에 LIG의 긍정 멘트를 듣고 버텼다라고 의견 주셨거든요. 저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사세요, 파세요, 목표가 얼마입니다 라는 건 말씀드리지 못해도 이 리포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근거, 가져갈 수 있는 근거,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전해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CJ E&M을 보도록 하죠. 하나증권의 리포트고요. 연말까지는 쉽지 않지만이라고 제목이 나왔어요. 그럼 다가오는 3분기 실적도 다소 좋진 않겠네요. 예, 여기 지금 이제 여러분들 리포트를 볼 때 부정적인 얘기를 쓰기 어렵다라는 게 현실이고요. 어떠한 이유를 대든지 간에. 그렇지만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다라면
행간의 뜻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느낌 확산으로 좀 느끼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3분기 실적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매출은 늘어나요. 매출은 YOY 기준에서 약 40% 늘어나서 1조 2천억, 1조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영업이익은 400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가 줄어듭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더군다나 컨센서스가 690억인데 420억 정도면 상당히 안 좋았죠. 미디어 부분에서 대략 한 200억 정도 감익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TV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어떤 그 컨텐츠들이 있었다가 이번에 컨텐츠들이 생각보다 좀 덜 나옴에 따라서 역기조 효과. 그러니까 우리가 기저 효과라는 건 전년도에 워낙 안 좋았던 게 올해 좋아지면 기저 효과지만 역기저 효과는 전년도에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올해가 안 좋아지면 역기저 효과인데 오히려 역기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CJ E&M의 향후 기대 요소는 무엇일까? 사실 이 콘텐츠들도 한창 붐을 일으켰었잖아요. 네. 제가 주식시장에 그렇게 오래 있어 본 적은 없지만 네. 정말 반짝 떠오르면은 그게 영원하진 않더라고요. 네. 어떤 분이 제가 이제 SNS를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엔터주들이 어떤 드라마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되면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 드릴게요. 드라마가 움직여서 이 드라마가 눈에 띄면 이게 이제 시청률로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주가는 그 다음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괴리감이 있다라는 건데 자, 이제 향후 기대 요소를 보게 된다라면 이런 얘기를 좀 해요. 우리가 이제 영화 공조 2 같은 경우 흥행에 이제 성공을 했지만 대작이지만 외계 플러스인 일부라는 것이 흥행에 실패를 함으로써 서로 간의 상쇄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이제 좀 술꾼 도시 여자들 2라든지 유미의 세포들 2라든지 이런 드라마가 있대요. 이런 것들이 가벼운 장르지만 나름대로 그냥 흥행에 성공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대박은 아니더라도 중박, 소박 이 정도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회사엔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컨텐츠의 유연함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현재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향후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엔데버라는 그 드라마 제작사를 인수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적자를 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드려서 불편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네이버가 미국의 C2C 회사를 인수함으로 이후에 오히려 주가 빠지고 있잖아요. 시너지 효과. CJ E&M도 이걸 인수할 당시에는 굉장히 기대감이 높았었던 것들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인수를 다 차입을 통해서 일으켰어요. 그런데도 지금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M&A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우리의 의문점을 던져준 사건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리포트에 그 환승연애 2라는 그게 적혀 있는데 최근에 환승연애가 엄청 인기를 끌면서 네. 유료 가입자들을 톡톡히 끌어모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티빙에서 역대급으로 그 신규 가입자들, 유료 가입자들이 늘어났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네. 이런 다양한 포맷들을 갖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주가에는 녹이지 못하고 있어 아쉽습니다. 향후에 투자 아이디어로는 무엇을 보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기업들 얘기할 때는 향후에 나오는 어떤 대작들이라든지 드라마 어떤 컨텐츠들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봐서 많은 분들이 앉아서 이것을 봐줘야 된다라는 건데 그것을 감안한 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죠? 실적입니다. 자, 손익계산서 제 얼굴과 가까운 쪽에 손익계산서를 보게 된다라면 매출 기준으로 손익계산서만 좀 확대시켜 주세요. 매출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면 네. 전반적으로 매출은 올해 대략 한 3조 5천억에서 그러니까 올해 한 4조 7천억, 작년도에 3조 5천억에서 올해 4조 7천억까지 늘어나고 내년도에는 5조까지 늘어날 것으로 봐요. 그런데 매출액에서 굵은 글자로 보면 영업이익을 보게 된다라면 오히려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도에 못 미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용이 막대하다라는 거죠. 내년에 대략 한 그 매출이 1조 5천억 정도 늘어나야 영업이익이 작년도 수준까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 문제를 지금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아까 얘기한 그러한 어떤 PCS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아직도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놀라운 것은 영업이익 밑에 세전이익 바로 위에 보면 기타 영업의 손익이라고 있습니다. 가로에 열고 난 거는 가로는 마이너스를 의미하거든요. 이 부분이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기타 영업의 손익에서 적자 폭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당분간 우리가 재무제표도 조금 악화일로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말까지는 쉽지 않지만이라는 레포트입니다. 미래 불확실성이 좀 상존하고 있는 시세 ENM이고 주가도 힘을 못 내고 있습니다. 이번 리포트 주주분들 혹은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은 살펴봐도 괜찮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팩트는 팩트 체크니까요. 그렇죠. 한번 이걸 보시면서 제가 이제 시간 내에 소개시켜드리진 못했습니다만 다양한 요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져서 고민이신 분들은 한번 챙겨보실 만한 리포트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불투명이 강하다라는 한 줄 평, 뭐 가끔은 싫은 소리도 팩트만 들어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리포트 챙겨봤고요. 소장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